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비즈니스워치의 공시요정 램프의 요정 같다고. 램프의 요정. 네. 네. 지니 박수익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공시 요정 좋네. 이 귀에 탁 들어오잖아요. 네. 요정. 앞으로 공시 요정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요정이 뭐 요점 정리를 줄이면 요정이 되니까요. 요점 정리, 요정.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게 식사하실 때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깊은 입이 뜻이 안 있었구나. 다물어졌어. 와. 요점 정리. 네, 오늘 그 좀 주식 소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뒤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요즘에 좀 핫한 종목 하나가 있는데 그 공시는 주식 소각은 아니고 유무상증자인데 그 포인트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네. 공시를 하나 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공시. 예, 노트북 화면을 좀 연결해 주시면 NS 쇼핑이라고 어제도 배웠는데. 예, 어제 바로 직전에 제가 오면서 보니까 김수원 대표님이 어제 네.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김수원 예. 대표님이 하신 얘기가 4번에 있는 이 주식 교환 이전 결정,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해서 어제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좀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 위에 보면은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또 하나 나옵니다. 네. 안 그래도 서운한데 감자까지 하면 더 서운해질 법한 이런 내용인데 네. 예.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감자와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이따 좀 드리고 일단 궁금증을 좀 유발시켜 드리고 궁금증 유발. 예고편.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소각이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뭐 탄소 배출 많은데 소각하냐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각장에서 이제 불태우는 네. 소각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등록 말소한다 뭐 이런 거를 쓸 때 그 지워서 없애는 소각이 있는데 한자가 다르군요. 한자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자사주 소각이라고 보통 할 때는 주식시장에서 소각이라는 상법이나 장부시장 나오는 용어는 뒤에 있는 이 지워서 없애버리는 말소해버린다는 그런 청소할 때 쏟잖아요. 청소, 말소, 뭐 소멸, 뭐 여러 뒤에 각이라는 것은 같은 한자죠. 우리가 태각해라 뭐 할 때 그 네, 각, 예. 네. 뭐 한자로는 청소하는 거나 불태우는 거나 뭐 그러니까 느낌은 뭐 비슷해. 네, 그래서 느낌 비슷해요. 어떤 한자가 방식으로 다르다. 없애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진짜 실제 불태우는 건 아니다. 예. 한자도. 실제 기사에 보면 자살 소각 나면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 사전적으로는 틀렸지만 또 그게 또 완전하게 뭐 의미를 잘못 전달하는 건 아니죠 그러네요. 사실. 네. 저도 네. 그렇게 가끔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불태워버려. 알면서 일부러 쓰는 분과 끝까지 몰라서 쓰는 건 다르죠. 네, 우리가 그 주식 회사가 이제 상장 회사가 주주들에게 어떤 뭐 이익을 환원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네. 배당, 하나는 네. 이제 자사주 매입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당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과 네. 자사주 이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배당과 예.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환원을 얘기하고 그래서 현금, 주식, 현물. 근데 뭐 현금으로 주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주거나 현물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가진 자사주 또는 기타의 여러 금전으로 주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허용은 돼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물 배당은 네. 2011년인가 상법이 바뀌면서 현물 배당이 가능해졌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배당은 바로 직접적으로 일단 뭔가를 받기는 하는데 대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당장에 뭔가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면 좋다. 그리고
그리고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는 과세가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앞으로는 과세가 있겠네요. 시세 차익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주식도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뭐 어느부터 그러니까 기준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5천만 원 넘는 양도 차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 5천만 원 시세가 그게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앞으로 그렇겠네요. 부과하니까 그게 지금 이제 기본 간접적으로? 공제만 돼 있고 그거야 뭐 근데 어떻게 오를지는 모르는 거니까 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이론들이 좀 분분한 게 자사주를 매입해 놓고 이렇게 다시 꺼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이 자사주를 매개로 교환사채 EB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예. 그 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자사주 담보 대출 예, 일종의 뭐 그런 셈이죠. 예, 그리고 또 뭐 직원들이나 퇴직자들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네.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뭐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기는 것들 그게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이제 2015년에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앞두고 엘리엇이 이제 계속 반대를 하자 표대결에 앞서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KCC에게 이제 매각을 했던 사례도 네. 있고 네. 뭐 NC소프트가 경영권 공격을 받자 넷마블한테 넥슨한테 경영권 공격을 받자 넥슨한테 자사주를 매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회사가 계속 이제 이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사실은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네. 발행 주식 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진정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자사주 매입 후 확실한 효과를 내려면 소각까지 완료를 해야 된다. 지워야 된다. 그냥 아예 지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분모를 지워야 된다. 분모를. 네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자사주 소각인데요. 그래서 아까 그 공시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NS 쇼핑의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있었어요. 포괄적 주식 교환 이후에 이 공시를 한번 열어보면 NS 쇼핑이 11월 19일 바로 지난주죠. 그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를 발표했고 그래서 감자 대상 주식이 673만 주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나머지 뭐 일정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구주권 제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고. 근데 이 공시는 감자기는 한데 여기 보면 감자의 방법에 자기 주식을 이미 소각한다라고 되어 있고 주식 교환 절차에서 발생하는 자기 주식을 이미 소각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회사가 그러니까 NS 쇼핑이 할인 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어떤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 즉 포괄적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입 청구를 행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매입 청구를 행사하면 이걸 NS 쇼핑이 사줘야 되잖아요. 회사 돈으로 회사 예. 돈으로 예. 네, 그러면 자사주가 되고 그렇게 발생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는 겁니다. 받으면 네, 그러니까 소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지워져 버리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 주식 수와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자사주 소각은 감자 소각이라고도 하는데 예,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어떤 무상 감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주들의 주식을 다 갖고 와서 일부 없애고 남은 걸 병합시키는 거고 이 감자라는 것은 회사 가지게 될 또는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만 일반 주주들은 놔두고 자기 주식만 가지고 이제 소각을 해버리는 어쨌든 자본이 감소되니까 감자라는 감자는 공시로 감자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감자라는 공시를 나오면은 일반적인 감자와는 좀 다른 이 공시 하나만 놓고 보면은 사실 나쁜 공시는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유통 주식을 줄이고 내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무언가의 회사의 유통 주식이 줄어드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제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는. 오징어 게임이네요. 누가 죽으면 예, 돈이 예. 많아지는 것처럼. 예예예.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감자는 이 감자 결정 공시는 이 공시 하나만 납고 보면 사실 좋은 먹고 싶은 감자죠. 매일매일 먹고 싶은 감자. 먹고 싶은 감자. 네. 하기야 자본금을 줄인다는 건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나눠 가질 경쟁자를 줄인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제가 공시를 하나만 더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최근에 감자를 뭐가?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네. 2020년 바로 지난해죠 2월달에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삼성물산이 감자를 했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280만 주를 감자를 하는데 네. 역시 합병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취득한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다. 그런 감자구나. 보통 감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상 감자의 사유 항목에는 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결손금 보전 뭐 이런 측면으로 네. 공시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NS 쇼핑처럼 그러니까 뭔가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을 때 이후에 네.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280만 주가 나왔어요. 보통 예,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 주식에 이 주식에 대해서 자사주로 가지고 있다가. 소각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해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대사드려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사주가 된 주식은 상법에 따라서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 시장에. 예, 뭐 어디에 팔든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아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시한이 그렇게 해서 주식 매수 청구를 받아가지고 확보한 자사주는 5년 내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엔 3년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업 부담을 좀 완화해준다 해서 5년으로 바뀌었고. 왜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어차피 산 건데. 근데 사실 그 자사주라는 자체가 법률적,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그냥 자기 주식을 계속 갖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난 갖고 주식회사 싶다. 뭐 어떤 이상한가요? 최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들이 어떤 자본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주식인데 그렇긴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배당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 축구로 이익을- 말하면 백패스 같은 거라 가서 돈 벌어오라고 돈을 줬더니 다시 돈을 보내주면 마치 대학생 아들이 엄마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어 이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쉽게 공부를 네 그래서 그 그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확보한 자사주는 5년 내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의 합병 반대에서 나왔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삼성물산 그 당시 발행 주식의 1%가 넘었어요. 네. 적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 1.5% 정도 됐고 당시 자기 주식 갖고 있던 걸로 따지면 한 10% 뭐 이렇게 됐는데 예. 이 주식이 만약에 5년 어떤 시간이 돼가지고 매물로 나온다 그러면 물량 부담이 있잖아요. 네.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이걸 팔아야 되니까 파는데 그러니까 매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팔아도 되지만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없애는 방법을 택한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약간 물량 자체가 계속 그 물량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없앤다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 그러면 아예 그걸 지워버리는 것이니까 주주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행사된 자사주를 팔아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회사가 취하는 액션이 매각보다는 이렇게 소각이 나오면 일단 확실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사주라고 해서 사실은 뭐 자사주 쭉 갖고 있으면 유통되는 물량도 아니어서 네. 줄이는 게 산수 계산할 때 수학적으로만 네. 모수를 줄이는 거긴 하지만 네, 이게 5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 주식 매수 가만 청구권으로 놔두면 지금- 누군가한테 팔리는 물량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각하는 게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공시도 제목이 보면 감자 결정 공시 이렇게 나오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자사주 소각 공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감자는 이제
주주들이 싫어하는 감자지만 그렇죠. 네. 이런 그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의 감자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 공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다.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냐 아니냐를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감자 네. 공시가 나와도 네, 일단 네. 너무 떨지 말고. 네.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네. 그 여기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물론 친절하게 자기 주식 소각 감자 방법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옆에 뒤에 보면 이제 명의개설이라든지 구주권 제출 뭐 주주들이 네. 가지고 있는 뭐 주권을 제출해야 되는지 의무적으로 매매 거래 정지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신주 교부 감자로 완전히 새로 어떻게 보면 병합이 되면 새로운 주식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공란이잖아요. 공란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주주들이 주식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소각하고 줄이는, 네. 남는 걸 병합하는 그런 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아, 예. 공시를 볼 때 저런 게 없으면 네네. 자사주 소각의 감자다. 네네네. 저건 좋은 감자, 맛있는 예. 감자. 품종이 예 좋은 감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오늘 말씀드리는 건 또 이런 유형의 소각은 아닌데 우선 우리가 자사주 소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NS 쇼핑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제목은 감자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클릭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와 다른 주식 소각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네, 네. 것이고 예. 오늘 말씀드린 제목의 그 네이버와 라겐나 같은 경우에는 네. 감자 결정이란 공시로 안 나오고 주식 소각 결정이란 공시로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크게 이제 조금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인데 네. 약간 좀 따분해지네요. 근데 감자 소각 아까의 학생이 내용은 된 느낌이에요. 시험에 나올 것 이게 같은. 좀 재밌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NS 쇼핑이나 삼성물산은 보통 우리가 좀 뭐 굳이 나누자면 감자 소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네이버나 라겐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소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이루어진 게 자본금이잖아요. 예. 자본금인데 그래서 NS 쇼핑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 수를 줄이면서 네. 그 자본금이 같이 줄어듭니다.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발행 주식 수가 줄고 그렇죠. 어떤 소각이든 그러니까 그럼 그 줄어든 만큼 자본금이 감소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네. 맞아요. 자세히 그래서 이제 감자다. 그래서 감자 감자인데. 소각 이런 네. 경우는 그래서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를 내는데 네. 네이버나 라겐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돈으로 즉 이익잉여금으로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뭐 그런 방식을 택하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똑같이 이제 발행 주식수가 사실 줄기는 합니다. 이게 네. 그렇죠. 예. 주는데 좀 회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것이고 이때는 자본금의 항목은 건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그러게요. 액면가로 이루어져 있고 소각을 통해서 발행 주식수는 줄어요. 줄었어요. 그럼 자본금도 자본금 줄죠.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이익 소각이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을 그냥 줄이고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전체 자본의 항목은 예.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자산도 약간 줄어드는데 대신 자본금은 터치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익 소각 전후에 발행 주식수와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는 일치하지 않겠죠. 불일치하죠. 그렇겠죠. 줄어들겠죠. 그거는. 불일치한 대로 계속 갑니다 이게. 이상하겠지만 굳이 이게 뭐 그렇게 주주들의 어떤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신 이거를 이렇게 이익 소각을 한 회사들을 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이익 소각을 했는데 네. 그럼 네이버 감사 보고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불일치 상태로 이제 가는. 예. 이익이 남는데 남는 돈으로 네. 주식을 사서 네네. 없애버렸다, 태웠다. 네네. 더 좋은 공시죠 사실. 둘 다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 굳이 더 따지자면 이익 소각이 뭐 더 좋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규모가 일단 더 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네이버와 라겐나 같은 경우에는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데 다시 조금 제가 공시를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잠깐 이게
네. 제가 공시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오늘 뭔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어,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공시 요정인데 뭐. 네. 요정이니까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게 다 네. 전반적으로는 좋은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감자라는 느낌이- 이름이 있지만 느낌이 다이어트 같은 느낌이에요. 음. 뱃살 빼는 느낌. 좋죠. 음.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중이 줄어든 상태에서 먹으면 뭔가 빨리 배가 부르나? 아무튼 몸도 뿌듯하고. 몸도 가볍고 뿌듯하고. 네. 주식수가 줄어들면 좋죠. 오를 때도 빨리 물론 뭐 네. 떨어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찾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뭔가 이 PPT가 오늘 약간 조금 말을 안 듣네요. 네. 락앤락과 네이버 각각 주식 소각이라는 공시를 냈는데 그걸 제가 좀 요약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 공시는 똑같이 11월 17일 날 발표를 했고 주식 소각 락앤락은 145만 주, 그리고 네이버는 21만 주. 근데 소각 금액이 락앤락은 200억, 네이버는 869억, 그러니까 870억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서 네이버는 조금 뭐 이제 다른 많지는 점들, 않네요. 예, 근데 다른 점들이 조금 있죠. 보시면 락앤락 기존 발행 주식 대비 2.75%. 이제 소각 주식 수는 당연히 달라질 텐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소각 예정 금액을 적을 때 장부가로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장부가로 적었고 네. 네이버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 제가 이거 오타네요. 그 종가 공자가 종가 기준으로 종가 이제 기준. 적었죠. 그러니까 저건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사회 결의일 전날 종가 기준 예. 소각 예정일. 예, 그러니까 주식 소각이라는 걸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이제 락앤락은 장부가를 기재를 했고 예. 그러니까 소각 예정 금액을 공시해. 그래서 200억이다.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시세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헷갈리는 거지. 실제로 락앤락 또는 네이버의 각각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크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시 규정의 어떤 소각 예정 금액을 뭘로 적어라. 라는 규정까지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것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주식 소각 같은 경우에는 주식 소각할 주식은 당연히 적어야 되고 네. 주식 숫자는 그 다음에 이걸 언제까지 소각할 것인가를 적어줘야 되겠죠. 주식 소각만 하겠다고 해놓고 언제까지 소각할지를 적지 않으면 이거는 뭐 약간 말장난에 가깝기 때문에. 저건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예요. 락앤락과 네이버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이렇게 소각을 하는 것이고 장부가의 기준으로 200억 원을 그러니까 락앤락의 경우에 장부가의 기준으로 200억 원을 소각 예정한다고 하면 실제 시세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거보다 훨씬 높겠네요. 상장 주식이니까 사들인 가격이 장부가일 테니 자사주를 매입했을 때 가격이겠죠. 아니요? 예, 뭐예요? 그 이제 인명가인가요? 이제 그 회사가 진짜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네. 있던 자사주를 막 10년, 20년 지나서 소각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취득가와 현재의 시세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네, 있잖아요. 네, 예. 그랬을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보통 이런 자사주 소각을 할 경우에는 최근에 사들였던 주식을 소각하기 때문에 사실 장부가나 시세나 큰 크게 차이는 큰 없어. 차이는 없는데 락앤락 같은 경우는 사실 장부가가 시세보다 높습니다 지금. 아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주가 빠진 거지. 그런 좀 빠진 그런 거 겁니다. 없네. 비쌀 때 자사주 락앤락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자사주 신탁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회사에 증권회사에 맡겨서 취득한 그 자사주를 그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들 금고로 가지고 왔어요. 7월달에. 그리고 나는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소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취득한 가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부가라는 것이 1월에서 5월. 네. 그 주가를 기준으로는 200억인데 네. 지금 시세로 기준으로 하면 이거보다 조금 안 됩니다. 그 장부가가 훨씬 낮아요. 아니, 그 시세가 예, 훨씬 예. 낮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커 보이는 숫자 적었다는 거죠. 좀 우리 많이 소각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한 거네요. 소각원까지 소각원까지.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소각 지금은 비용. 시세로 적었잖아요. 40만 한 주당 표를 다시 40만 보여주세요. 5,500원 기준으로 소각 예정금을 870억 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네이버는. 예. 네이버는 반대로
네이버는 한 카카오와 함께 가격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아, 장부가가 더 낮습니다. 아, 역시 커 보이는 금액으로 적은 거예요. 서로 기업들은 한결 같은 건 있어. 나는 저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소각 예정 금액을 그러면 장부가냐 시세냐 뭘로 적을 것인가를 공시 규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소각 예정 금액은 사실 이 공시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등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적든 간에 마음대로 적어 대신 기준만 니들이 장부가든 시세든 기준만 적어놔라고 이제 거래소에서 요구를 한다는 의미죠. 예. 아. 그런데 이게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락앤락은 기사가 많이 안 나왔지만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유명한 데니까 이렇게 기사들이 나와요. 네이버 870억 규모의 주식 소각으로 주가 반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공시가 나와요. 예. 870억 원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이 네이버의 주식 소각에서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회계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가 취득한 가격만큼의 어떤 이익 ing력은 감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은 그냥 공시상 좀 커 보이는 금액을 적었을 뿐이다. 그래서 주식 소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그렇지. 주식 소각의 이론적인 주식 소각이 중요한 것은 이 락앤락은 145만 주를 소각하는데 제가 옆 관료 열고 기존 발행 주식 대비 2.7% 8%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얼마나 관로가 중요한 건데 아하. 관로는 사실 공시에 표시는 하지 않지만 공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소각 공시에는 소각 예정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적기 때문에 그걸 통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만 주를 소각하는데 기존 발행 주식 대비 고작 0.1%. 그럼 두 개를 봤을 때 이번 주식 소각의 효과가 어디가 더 있겠냐 이론적인 경우입니다. 예. 당연히 락앤락이 그렇겠네요. 주식 소각 규모가 큰 거죠. 이거는 아. 금액만 봤을 때는 200억대 870억이니까 네이버가 커 보이지만 예. 그래서 이게 주식 소각 이익 소각의 포인트는 사실 기존 발행 주식 대비 얼마를 소각하냐 이 얘기는 이론적으로 락앤락은 주식 소각 전후로 따질 때 2.8%는 자연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8% 없어져 만큼 예. 모든 주주들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네이버 같은 느끼네요. 경우는 사실 미비예요. 0.13%의 소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내용들이죠. 저거는 기존 발행 주식 대비 몇 %다는 공시에 안 써줘요? 잘 계산해야 돼요? 꼭? 공시에 써주지는 않는데 다만 네. 제가 공시를 한번 그럼 볼게요. 네이버. 아 그걸 좀 써주지. 네이버가 대충 이제 주식 암산되지 소각 않습니까? 네이버가 주식 암산해야 소각 돼. 네이버가 주식 소각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화면을 네. 보면 네. 그래서 메뉴 21만 4,310주를 소각하고 그런데 발행주의 총수가 있죠. 그래서 분자 하면은 이제 알 수는 그렇죠. 있죠. 대충 알 수 있죠. 알 수는 있네. 네. 네, 이렇게만 하고 이거는 사실 증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증자도 신주 수 그리고 발행주 총수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물론 증자에는 뒤에 가면 뭐 신주 배정 비율이라는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온전히 증자 비율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일단 공시 형식이 돼 있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오는 소각 예정 금액은 사실 의미 없는 숫자다. 그러네. 저기 그건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시가 방식이다. 뒤에 그거 보면 써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각 대상 자기주식수에서 이사회 전날에 종가를 곱한 그렇게 금액이다라고. 뒤에 써 있구나. 예, 이렇게 밝혀만 주면 되고 뭘 기준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는 않다. 그 이후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그 이번 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상법에 근거하여서 소각하는 건으로 자본금 감소는 없다라고 아하, 되어 있습니다. 써 있네요. 그래서 네. 자본금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시는 주식 소각이라는 공시로 나오고 아까 삼성물산이나 NS쇼핑처럼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는 즉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감자라는 걸로 나오는데 공시가 그 감자를 보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줄여주는 건 좋죠. 어쨌든. 저거는 세금을 안 내죠. 자사주 소각을 하면 똑같이 주가는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은 해주신 것 같아요. 주주들 입장에서 세금 낼 일이 없죠. 그리고 이 이익 소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들이 패턴이나 이런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소각하는 공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신탁계약으로 올해 매입했던 거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회사를 갖고 와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부가가 시가보다 높다.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다만 이 소각을 내면서 동시에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여기는 약간 그 사실 개인 어떤 오너 체제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는 그런 부양을 해야 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을 좀 20% 내외로 유지하겠다 이런 것도 밝히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이제 배당 및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 그걸 좀 정정을 하면서 이번에 실제 이제 확정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밝힌 거고 다만 네이버도 이제 전후의 공시를 살펴보면 이번에 소각을 했고 이번에 소각한 만큼의 자사주를 내년에 다시 취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지워버리고 또 사겠다. 또 그만큼 또 사겠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을 다시 좀 걷어들이는 거죠. 물량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추가적인 이제 자사주 매입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네이버가 지금 2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이익 소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들인 주식은 또 뭐 소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하는 것과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과 네. 뭐가 더 유리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주주의 뜻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사주를 사들이나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들이는 순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그 돈을 특정 주주한테 준 거죠. 준 건 아니고 사고 하는 거니까 주주한테 준 외부로 거죠. 그러니까 네. 기업 외부로 똑같이 돈을 뿌린 거고 그 사들인 주식을 소각하면 나머지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주당 가치가 올라가니까 현금으로 받지 마시고 주가 올라가는 걸로 주가 상승 주당 가치 상승으로 받으세요. 그 돈이 그 돈입니다라는 건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야, 저 돈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안 하고 주주들한테 매당했으면 나눠줬으면 우리가 세금 걷는 건데 세금 걷는 거고 이 세금이라는 게 그 보통 이제 15.4% 내지만 뭐 몇 억씩 그 이미 기본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그거 반 이상이 반이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정도 뭐 배당 받아가는 대주주는 5억 원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세금 배당을 하지 왜 자사주 소각을 했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절세 수단이죠. 네,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지분율이 또 그만큼 실제로 높아집니다. 대주주, 소액주주도 같이 높아지면 사실 소액주주는 0.0000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진 티가 안 나는데 네.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내는 회사들은 보면은 나중에 대주주, 최대주 지분율이 사지도 않았는데 점점 높아집니다. 그만큼 없어지니까.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삼성이 예. 자사주 조각 정말 많이 했죠. 삼성전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높아지죠. BTS가 몇 명이죠? 총?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모르면 좀 안 될까? 저도 많다. 여섯 명, BTS가 몇 명인지 몰라? 6명. 아 큰일 났네. 이것들이 모른다고 미리 말해주지. 어떻게 우리? 좀 이따 제가 BTS와 조금 관련 있는 회사를 네.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면 멤버를 6명이라면 몰랐네요. 돈을 벌어서 BTS 6명한테 배당을 해줄 건지 네. 아니면 번 돈 하나 가지고 야 막내야 너 이 돈 다 그냥 너 시골로 내려갈래? 집으로? 너 은퇴하고 싶다 그랬잖아. 얘들한테 다 주고 내보내면 내보내고 같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번 돈 5명이 나눠가지면 되니까. 5명이서 7명이래요. 2명을 내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소각은 매입표 소각하는 게 확실한 환경 정책이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익 소각이라서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즉 배당 줄 돈 중에서 일부를 소각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현금성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각까지 실시한 경우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워낙 우리 구독자 수 부족해서 네.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좌표 찍히는 거 아니야? 아미 웰컴. 분들한테. 네. 아, 참. 예.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그 이익 소각과 아까 말했던 감자 소각의 차이점은 감자라는 것은 뭔가 어쨌든 간에 제목도 그렇지만 약간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성물산이나 NS 쇼핑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사주를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그러니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감자 소각을 하지만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안건만으로 주총을 열기 어려우니까 다른 안건을 좀 섞어서 같이 아하. 다른 안건이 있을 때 얹어서 네. 일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네. NS 쇼핑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수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때에 같이 그 주총을 하고 그 감자 소각 공시를 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정기 주총을 할 때 같이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왜 이렇게 더듬죠? 시간이 좀 남으면 그 나머지 하나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좋습니다. 예. 그 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요? 뭐 이상한 거 보지 아니 그냥 궁금해서. 회사가 이제 돈이 남으면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잖아요. 예. 이제 아까 초기에 그 뭐 배당하는 거나 비슷한 백패스 하는 거예요라고 제가 얼핏 말씀드렸다가 채팅창에서 또 2% 떠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또 그게 왜 백패스냐? 토론이 있었는데 기업은 주주한테 받은 돈을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벌고 또 재투자해서 또 돈을 벌고 돈 버는 엔진인데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 주주한테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아. 이거 줘봐요. 어차피 우리 예. 은행에 넣어놓을 예. 거예요. 예. 투자할 데 없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배당 안 하는 아마존이 뭐가 좋은 건지. 글쎄요, 그건 진짜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지만 카카오 같은 주식은 배당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 너희는 배당 이런 거 안 해도 돼. 열심히 기업 인수하고 그래서 오르는 게 좋아.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돈은 많은데 뭐 다른 데 투자도 안 하는데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막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계속 급속하게 성장하는 회사보다는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배당도 하고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 걸 너무 우리는 너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약하다. 물론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 그 수혜를 대주주도 같이 받겠으나 그럼 좀 대주주도 받으면 어때요? 주주들도 다 같이 받으니까. 주주 환원.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린 좀 너무 약하다. 배당과 자기 주식 사는 게 네. 미래를 대비하는 거 아닐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걸 수도 우리나라는 있으나. 대부분 그 시클리컬 업종이 많아서 한번 또 흉년 들고 나면 장난 아니라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자제하고 기다린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막 예전처럼 이제 요즘은 이게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옛날보다는 훨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주가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회사가 항상 좋아진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배당이 많을수록 장기 투자하기 좋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배당 많이 해주는 거 좋다. 그럼요. 전 좋다고 봅니다. 메타버스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게 극단적이야. 뭐 배당도 해주고 메타버스도 하자고. 배당도 하고. 배당 성장이라는 건 또 업종에 따라서 또 많이 네. 업종이 그냥 안정적인 업종이면은 또 성장이 배당 성장이 높고 성장성에 좀 중점을 둔 그러면 당연히 배당 성장이 높으면 그 성장을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스티브 잡스 시절에 애플이 배당 안 했듯이 네. 저기 브라인더 와치메이커님께서 네. 배당도 하고 성장도 해야지. 그게 은행 배당할 때 이 논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이익이 좀 낮다고. 물론 지금이야 괜찮지.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위기가 오면 은행이 지금 갖고 있는 자기 자본 2배 있어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은 안전한 거라는 거 없어. 계속 쌓아놔서
뭔가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죠. 해야 뭔가 완충이 되지. 네. 그 나중에 이것도 정부가 물어줘야 되잖아. 예금보험공사 기금으로 물어줘야 되고. 이제 그런 논란이 있죠. 그렇기도 하고 은행들은 수시로 배당을 해서 주가도 올려놓고 그렇게 해야 필요하면 주주들한테 증자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행들이 배당할 때 금융위 같은 데서 야 너희가 지금 시국인데 그렇게 배당 많이 해도 돼? 하고 막 혼내고 그랬잖아요. 네.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은행들이 되게 좋아해요. 배당을 안 하면 아니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주주님 죄송합니다. 저기 큰 집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네. 넘어가서 뒤로 돌아서 아싸. 아싸 우린 조금만 할 수 있었다. 왜? 아니, 배당 많이 안 하면 그만큼 이익을 쌓으면 이익이 되니까 쌓으니까. 회사의 이익이 성적도 쌓이니까 좋아지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항상 스위스팟이라는 건 있겠죠.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이고 너무 적어도 문제이지만 그 스위스팟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주가 좀 압력도 넣고 해야지. 네. 야 너희는 배당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목소리도 있어야지. 그런 목소리가 없으면 배당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웬만하면 하기 그렇지. 그냥, 내 회사에 있는 게 좋지. 투자하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키우는 걸 선호하지. 배당은 잘 안 하려고. 배당은 굉장히 주주를 신경 쓴다는 사실은 의사결정이 분명한 의사결정이 있어야지만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배당 안 하고 싶어 한다. 근데 또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주주를 신경 쓰는데 어차피 가장 많이 회사 신경 쓰는 주주는 대주주일 테고 대주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고 자사주는 거의 없거나 네. 미미해요. 그럼 이런 회사는 사실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가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갖고 가는 게 좋죠. 그 회사의 이익을 자사주 소각해봐야 뭐 지분을 조금 주당가치 조금 오르고 이런 상황이고 반대로 캐시가 생기니까 네, 캐시가 생기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반대로 대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데 회사가 자사주가 조금 뭐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배당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대주주가 물론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회사 좀 지분을 매입해서 자기 지분을 높일 수 있겠지만 네. 자사주를 계속 축적해 둠으로 해서 유사시에 우호 세력에게 뺏기사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예, 본인이 당장 뭔가 지분을 이거를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면 자사 매입 후 소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 지분율이 점점 상대적 상대적으로 지분율을 올릴 수도 올리는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 네이버 사실 지분율 얼마 안 되잖아요. 대주주. 네, 대주주가. 실질적인 대주주도 국민연금이고 표면적으로 그래서 배당은 선호하지 않는다. 뭐 하긴 하죠. 배당 하죠 네이버도.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가야 될까요? 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짧게 예. 좀 끝내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은 그 제가 사실 이거 며칠 전에 이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이게 왜 그 광고가 많이 나왔던 화면인데요. 네. 이게 메타버스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회사 예. 얘기인데요. 이 회사가 제가 얼마 전에 아센디오 얘기를 하면서 네. 아센디오가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영화 하이브라는 것을 BTS 하이브와 다른 영화 하이브라는 것을 짓는데 그러면서 보도자를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좀 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네. 이제 아센디오가 낸 것이고 그거는 실제 이 자이언트 스텝은 현재 증시에서 올해 신규 상장하면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주로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예. 주가도 공모가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네. 이 오른 상태에서 최근 이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결합한 유무상증자 공시를 낸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잠깐 네.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경우에 포인트를 뭘로 보면 좋을지 그 화면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에 이런 거 대해서는 좋아요. 네. 예. 유상증자도 하면서 무상증자도 예. 한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약사바라고 굉장히 사탕을 같이 주는 많습니다. 거지.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최근에도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만 쳐볼게요. 유무상 그러면은 유무상증자 많이 나오죠. 많네요. 진짜.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 예.
뭐 핫하기도 하고 이런 공시가 유무상증자 같이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일정 12월 1일이라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일단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같이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왼쪽에 유상증자 일정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납입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와요. 그런 다음에 유상증자 신주가 올해 12월 29일에 상장을 하고 무상증자 신주는 내년 1월 7일에 상장을 네. 예, 합니다. 예. 유상증자 먼저 하고 무상증자 하는 겁니까 그럼? 네.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잘 못 본 것 같네요. 유상증자를 유상 하고 먼저 하고 예. 그래 약부터 먹어야 사탕을 주지. 예, 그렇죠. 아, 그런 셈이에요. 그런 셈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무상증자를 하나의 당근책으로 제시하면서 뒤에 놔두고 예, 너 이거 잘 참으면 유상증자에 이걸 대한 줄게. 확실한 어떤 흥행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그러면 유도하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미가 그러니까 회사로 돈은 들어오니까요. 돈은 유상증자 들어오니까. 덕분에. 아, 그러면 같은 나라입니까? 즉 유상만 그러니까 사탕과 약사발은 같이 먹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그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뭘로 보고 지금 알겠습니다. 공시 조정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유상증자를 먼저 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고 네. 거꾸로 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자라는 것은 어쨌든 신주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예. 따라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 주주들 또는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신주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네. 그게 이제 내일부터 해서 신주 인수권 증서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주주여서 증자 참여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을 확보했지만 증자는 굳이 뭐 내가 참여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 팔 수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게 내일부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신주 발행가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한 13만 원 정도, 유상자 발행가가 아마 7만 원대일 거예요. 차이 신주 많이 발행 1차 나네요. 발행가. 네. 이 상황이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도 사실 꽤 거래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가격도 충분히 네. 나올 수 있고 네.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그 신주 발행권이 12월 6일에 확정되고 그다음에 청약에 있고 되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청약을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받는 신주도 무상증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그거 어떻게 돼요, 진짜? 유상증자 참여해서 주주가 됐으면 예, 주주가 됐으면 무상증자 그 지금 보시면 다시 한 표를 보시면 유상증자 신주는 12월 29일에 상장을 하고 예. 하잖아요. 근데 무상증자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21일이잖아요. 네. 아, 그러면 그 전이네. 그러면 신주 상장은 29일인데 그 전에 무상증자 권리를 그러니까 대상을 확정하니까 네. 기존의 주주라면 상관없는데 유상증자로 새로 들어왔거나 유상증자로 추가로 받은 이 주식은 네. 무상증자 대상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된다고 일반 요 일정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일종의 그 주식 신주별로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그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느냐라는 기준점들이 있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납입일 여기 보시면 12월 27일 네. 납입일이라고 있죠. 일단 예. 납입이 되면 그러니까 실제 내가 증자 청약을 했고 그 청약하면 신주 그 냈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데 납입이 돼 있으면 네. 이때부터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돈 냈으면 주주다. 네, 돈 그래서 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납입일 그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12월 28일 그렇지.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 그래서 12월 28일 날 유상증자 신주의 주주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시면 무상증자 신주 아하. 배정 기준일인 21일에는 당연히 무상증자 권리가 유상증자 생긴다. 신주도 무상증자 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아. 예. 이거 뭐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저런 거 한번 당하면 내가 권리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네. 알아야 내가 무슨 권리라도 팔던가 하지. 저거 모르면 바로 돈 손해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증권신문에서 이런 데 보면은 유상증자 신주도 무상증자 대상이다라고 적습니다만 그것과 또 잘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납입일 다음 날에는 모든 유상증자 권리가 발생하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데 유무상증자를 같이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일정을 안 짜면 흥행이 안 되죠. 유상증자 따로 무상증자 따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무상증자만 들어가는 거지. 근데 개념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뭐 그러니까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고 나중에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은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대략 한 7만 8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또 이제 그 현재의 주가가 그 정도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권리 매도라고 해서 신주 상장일 날 확실하게 이 신주를 받기 때문에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그럼 그 이틀 전에 이제 권리 매도를 통해서 미리 팔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최근 흐름 보면 약간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지난번에 아센디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센디아가 오늘 신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었어요. 23일. 그래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19일이 되겠죠. 19일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했는데 첫날 거의 권리매도 첫날 하한가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그때 다른 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주가 권리매도 첫날 뭔가 어떤 시세와 발행가 이런 것들 갭들이 있고 또는 신주가 이틀 뒤에 신주 상장일에 많이 한꺼번에 상장할 것 같으면 미리 파는 그런 흐름들이 꽤 많이 나올 수가 꽤 나오더라. 있다는 거죠. 거의 뭐 한가 그래서 이런 뭐 꼭 제가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런 일정을 보시는 게 특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가 다음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뭐 다른 이거 그냥 예를 든 거고요. 현재 100주를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있으면 신주 배정 비율이 이렇게 해서 신주 12주를 받으면 112주가 되고 여기서 무상증자를 1대1로 받기 때문에 224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무상증자라는 것도 이제 권리 매도가 되는데 그러면 1대1이라는 것은 발행 주식이 한꺼번에 배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 배로 넣는 날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이때 좀 사람들이 많이 팔지 않을까 싶으면 이틀 전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 물론 커진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이 회사의 주식이 좋게 보인다라고 하면 저가에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그래도 약간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매물이 많이 나와서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다만 그런 상황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주로 성공을 많이 합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면 보통 유상증자에 성공을 많이 해요? 흥행이 많이 다 그래도? 뭐 하는 편 한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뭐 또 유상증자 이런 걸 할 때 또 약간 잔액 인수라고 해서 증권사들과 이렇게 맺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워낙 그 흥행 카드이기 때문에 뭐 저가항사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유상증자 하고 또 무상증자 하고 막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무상증자는 기분은 좋은데 의미는 전혀 없는. 똑같은 기업에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였다가 200만 주 된다고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액면분할 비슷한 느낌인가? 아니 뭐 그런 거죠. 그게 좋으면 무상증자, 액면분할 계속 하죠. 그러나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대개는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건데 싫어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돈 달라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쥐뿔 실력도 없는 기업이 그 생활비나 달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경우 진짜 우린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근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돈 대주 그런 거 해본다는 게 좋은 거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두 번째는 생활비 모자란다. 그럼 안 대줄 거야? 그럼 회사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유상증자도 그 돈 빼서 대주주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한 그거 입장에서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반갑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회사로 돈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네. 근데 그거는 보통 싫어하시고 제가 거꾸로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가 이렇게 바깥으로 돈 빼는 건 그 회사에 1억 원이 있는데 1억 원이 있을 때 회사에 1억 원이 있는 것 때문에 늘어나는 기업 가치가 여러분한테 이 1억 원을 나눠주고 나는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회사는 1억 원을 줘봐야 1억 원만큼의 기업 가치도 더 안 생긴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게 이제 배당이거나 그런 거니까 그런 건 좋은 건가? 뭐 이런 오히려 네.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기업으로 가면 싫고 네. 기업에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좋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나? 그래서 뭐 네.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증자하면 이제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이제 대략적으로 밝히고 네. 여기는 대부분이 그 R&D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 확장 뭐 이런 쪽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주가의 갭 차이가 있다 보면 권리 매도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소각과 주식. 소각. 한자도 다르다. 야, 이것도 충격적이었어. 네. 네,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공시요정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